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8일 새벽 4시 19분입니다. 오늘은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도 좀 안도가 됩니다. 새벽부터 이 나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요사이 관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이란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상이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해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급진전이 된 것은 레바논에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레바논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호응을 하면서 그 휴전 기간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곧 이란과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때까지는 이란에 대한 봉쇄, 즉 이란 항구로부터 나오는 배가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다른 나라로 기름을 수송하는 것은 맞겠다. 다만 이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지금 완전한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활발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마코 협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3페이지짜리 메모를 통해서 앞으로 한 2달 내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잠정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헤즈볼라를 없애버리겠다면서 거의 무자비한 폭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란에서보다는 레바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지금 동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중동에서 오랜만에 평화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과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거짓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사실은 상당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을 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레바논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위대하고 눈부신 날이 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봉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를 위협하는 무기로 쓰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도움으로 모든 해상 기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을 했는데 그걸 다시 치우려고 했더니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과 미국 사이에 상당한 평화적 합의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식값은 올랐어요. 이미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 측은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아마 주말에 종전 협상을 위한 회담이 열릴 것 같다.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란과 협상이 100% 완료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협상 내용이 상당히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주합니다. 하루에도 몇 건이 아니라 10건 이상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말 한 며칠 안으로 파키스탄의 중재로 사실상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마크 협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런 게 포괄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담겨가지고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평화교섭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잠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급전하게 된 것은 지난주 이슬라마바드에서 있었던 파키스탄 행정수도입니다. 있었던 제1차 미국 이란 협상에서 서무 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우리가 나서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특히 이란 배가 다니지 못하도록 이란 항구를 봉쇄한다. 해군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봉쇄, 이란이 봉쇄하는 걸 다시 또 미국이 봉쇄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효과를 봐가지고 이란으로 하여금 상당히 약하게 양보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다만 이 평화협상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고 현재는 이란과 레바논에서 총성이 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중동에 당장 평화가 오냐 하는 건 아니죠. 우선은 총성을 멈추게 한 다음에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발전은 발전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별도로 레바논으로 쳐들어가서 헤즈볼라를 꾹짝 내려고 해가지고 또 폭격을 하고 해가지고 현재 양쪽에서 죽은 민간인들 다 합치면은 아마 한 7,000명, 8,000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고 보통 부상자는 그 숫자의 한 10배를 잡아도 됩니다. 벌써 한 몇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은 크게 파괴가 되었지만은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드론과 미사일을 주변 국가에 날리고
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계 경제가 당장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름 시장은 한번 이렇게 질서가 헝클어지면은 그 회복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원래 끝까지 이 후유증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이번에 혼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평화협상안이 타결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국가 생존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국의 정치가 이제 비로소 국가 생존 중심으로 다시 짜여져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안전한 수송, 이게 한국으로서는 생명줄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혀버릴 때 한국은 전체 기름 사용량의 70%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위기가 오면은 그 다음에 석유화학과 관계되는 산업 전반에 걸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입니다. 석유값이 오르면은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식량 문제 등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국가가 생존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걸 선도해야 될 사람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지만은 이제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자질구레한 거 젖혀놓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느냐. 잘못하면은 우리는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발작을 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년이 간다든지 하면은 대한민국은 생존 불가능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 정치 그리고 국민의 삶이 규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선도할 사람들은 역시 정치인, 언론인, 이 국가 지도체입니다. 감사합니다.